알겠습니다. 다음은 원본 이야기, 상세 분석, 그리고 아이디어 및 개요를 바탕으로 창작한 새로운 한국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분량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전체 이야기를 한 번의 답변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창밖은 온통 회색이었다. 마천루들이 경쟁하듯 하늘을 찌르는 서울의 오후, 박서진은 또다시 의미 없는 숫자들이 빼곡한 보고서에 코를 박고 있었다. 29.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대기업 사원이자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여자.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만성적인 피로감과 이름 모를 공허함으로 시들어가고 있었다. 퇴근 후 텅 빈 지하철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생기를 잃은 마네킹 같았다. 주말이면 부모님의 은근한 결혼 압박과 다 더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아버지 박강연의 레퍼토리가 그녀를 더욱 숨막히게 했다. 몇 해 전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허망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더욱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걸까? 이 끝에는 정말 행복이 있을까? 해답 없는 질문들은 밤마다 그녀의 잠을 좀 먹었다. 성공, 안정, 체면. 아버지 박강연이 평생의 가치로 여기며 그녀에게도 강요했던 것들은 이제 빛바랜 구호처럼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잠들기 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뒤적이다 우연히 고요삼방이라는 낯선 이름의 명상 커뮤니티 게시글을 발견했다.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짧은 소개글과 함께 첨부된 북촌의 오래된 한옥 사진이 왠지 모르게 그녀의 시선을 붙들었다. 경쟁과 불안으로 점철된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픈 갈망이었을까. 서진은 홀린 듯 주말 체험 프로그램 신청 버튼을 눌렀다. 주말 아침 서진은 반신반의하며 북촌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따라 고요삼방을 찾아갔다. 삐걱이는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도시의 소음이 사라졌다. 아담한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고 오래된 한옥 특유의 그윽한 나무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곳에서 서진은 정유미라는 이름의 여자를 만났다. 서진보다 대여섯 살쯤 많아 보이는 유미는 차분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잘 오셨어요, 서진 씨. 이곳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유미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러웠다. 짧은 명상과 차담 그리고 이어진 철학적 대화 속에서 서진은 난생 처음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낯선 경험을 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나 배경 대신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경쟁도 평가도 없는 그 공간에서 서진은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그 후로 서진의 삶에는 작은 비밀이 생겼다. 평일에는 여전히 회색 빌딩 숲의 일개미였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고요삼방을 찾았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고 유미와의 대화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느껴지던 이유 모를 불안감 대신 작은 설렘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에도 눈길이 머물렀고 타인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도 누그러졌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기존의 질서와 충돌하는 법. 서진의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아버지 박강현이었다. 주말 외출이 잦아지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는 딸의 모습이 못마땅했다.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주말마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게냐. 저녁 식탁에서 던져진 아버지의 말에는 불편한 심기가 역력했다. 그냥 좀 바람 쐬러요. 서진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댔지만 심장이 작게 쿵쾅거렸다. 바람도 하루 이틀이지 너 혹시 이상한 데라도 빠진 거 아니냐? 다 큰 처녀가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도 보기 안 좋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옆에 있던 어머니 김지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과 딸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이상한 데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씀도 듣고 마음도 편해지는 곳이에요. 좋은 말씀? 마음이 편해져? 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데 치고 제대로 된 곳 못 봤다.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나이도 찼으니 슬슬 결혼도 생각해야지. 아버지의 일장연설은 언제나처럼 결혼과 안정이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었다.
서진은 또다시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히는 것을 느꼈다. 고요산 방에서 느꼈던 평화와 자유는 현실의 벽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고요산 방이 속삭이는 새로운 가치와 아버지가 강요하는 현실적인 삶 사이의 갈등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갈등은 점차 깊어졌다. 서진은 고요산방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일상에 적용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아버지와의 마찰은 잦아졌다. 회식 자리를 피하고 주말 약속 대신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딸을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요즘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아버지의 질책과 제가 저러다 정말 큰일 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어머니의 한숨 섞인 걱정은 서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전 직장 동료였던 이현우도 그녀의 변화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서진아,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요즘 너 좀 이상해 보여. 무슨 일 있는 거면 나한테 말해. 혹시 그 고요산방이라는데 문제 있는 곳 아니야?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현우에게 서진의 선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현우야,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여긴 정말 좋은 곳이야.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뭐랄까 진짜 나를 찾아가는 느낌이랄까. 진짜 너? 지금의 너는 가짜라는 거야. 번듯한 회사 잘 다니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요즘 하도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것도 많다는데 너 그러다 큰일 나. 현우의 진심 어린 걱정은 오히려 서진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의 소중한 변화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외로움과 함께 어쩌면 정말 자신이 이상한 길로 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요산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정유미와의 대화는 서진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유미는 과거 자신도 서진과 비슷한 방황의 시간을 겪었다며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조언했다. 서진 씨, 변화는 늘 두려움을 동반해요. 익숙한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서진 씨가 정말 원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가 아니라 서진 씨 마음속의 진실한 목소리를 따르는 거예요. 유미의 말은 안개 속을 헤매던 서진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어쩌면 가장 무모한 선택일지도 모르는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연결어가고 있었다. 어느 가을 주말 저녁, 서진은 깊은 고민 끝에 부모님 앞에 섰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딸에게 쏠려 있는 듯했다. 어머니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초조하게 매만지는 손끝이 그녀의 불안을 대변하고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무슨 할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이미 경계심이 가득했다.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뭐? 너 지금 제정신이냐? 아버지가 들고 있던 신문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작게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더 이상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 삶의 의미?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좋은 회사를 네 발로 차고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또 그 이상한 고요산방인가 뭔가 하는 데서 바람이라도 넣은 게냐?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고요산방은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진짜 저를 만났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고요. 진짜 너? 허튼 소리 집어치워. 네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당장 그만두겠다는 소리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취소할 수 없어요. 저는 고요산방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더 깊이 공부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네 멋대로 해라. 대신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버지의 외침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여보, 제발 이라며 울먹였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팠다. 그날 밤 서진은 작은 캐리어 하나에 최소한의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등 뒤로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고요산방 근처 관리인이 내준 작은 쪽방이 그녀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었다. 새로운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매달 통장에 찍히던 월급은 더 이상 없었고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다. 하지만 고요산방에서의 하루하루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밤늦도록 철학 서적을 읽거나 유미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조금씩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겨울 초입,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날이었다. 서진은 고요산방에서 걸려온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모든 죄책감과 걱정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병원 복도를 달려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서진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혔다. 나 때문일까?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걸까?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피부치로서의 걱정과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헬쑥하고 약해 보였다. 링거줄이 그의 팔에 힘없이 연결되어 있었다. 서진을 발견한 아버지의 눈에는 짧은 놀라움과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원망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소식 듣고 걱정돼서 왔어요. 괜찮으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덕분에 아주 잘 있다. 비꼬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이 배어있는 듯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서진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날카롭고 분노에 찬 눈빛은 아니었다. 어딘가 모르게 평온해 보이는 딸의 얼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느껴지는 안도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진은 조용히 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꾸밈없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는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진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리는 것을 서진은 보지 못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 아니면 서진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달된 것일까? 퇴원 후 아버지는 이전처럼 서진에게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여전히 딸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가끔 어머니를 통해 서진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서진의 원룸을 찾아와 손수 만든 반찬을 건네며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내가 행복하면 됐다. 아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할 게다. 어머니의 말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고요산방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갔다.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미를 돕기도 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작은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그녀의 진솔한 경험과 따뜻한 공감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은 여전히 그녀가 넘어야 할 산이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잔잔한 평화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서진은 고요산방 마루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마당의 풀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문득 자신의 삶이 이토록 충만하고 감사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어제 몰래 두고 간 반찬통과 함께 아버지의 필체를 닮은 투박한 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서진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찾았다는 것을.
그녀의 작은 원룸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는 어느새 여린 새싹이 힘차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